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한의사 신정민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성인 얼굴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균형 잡힌 얼굴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안면 비대칭 치료는 단순히 심미적으로 예뻐지기 위해 받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건강 이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예방적인 의미가 큰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얼굴 균형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건강과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연 어떻게 또 교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면 비대칭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안면 비대칭이란 좌우 이목구비와 그리고 광대, 턱의 위치와 같은 이제 얼굴 구조물들의 위치와 그리고 얼굴 윤곽이 좌우 대칭이 아닌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다른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을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은 이게 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근육 같은 다른 또 부분의 문제인가요? 안면 비대칭은 뼈의 이제 좌우 크기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봉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안면 두개골 이 뼈들의 위치가 이제 미세하게 찌그러지는 이런 위치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근육이나 피부와 같은 연부 조직의 차이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뼈의 차이가 원인인 비대칭의 경우에는 뼈의 크기를 조절을 하기 위한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지만 보통 이제 임상에서 이러한 비대칭을 가진 환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일 때 나타나는 얼굴 변형이 성인 얼굴까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연령대별로 어떻게 보면 얼굴 변형에 있어서 치료 목적은 좀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네. 성인의 얼굴 교정은 이미 안면뼈의 성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 변화를 교정을 하는 것이 예방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이 됩니다. 네. 심미적인 측면에서 어그러진 얼굴 윤곽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고 좌우 주름의 형태를 교정을 하거나 이제 턱관절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성인의 얼굴 변형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하게 진행이 되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현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치료 목적도 다르고 더불어서 연령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성장기 얼굴 변형은 저희가 따로 주제를 또 삼아서 다른 시간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안면 비대칭은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 당했던 사고나 어떤 외상 같은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치아적인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다 중요한 원인은 그 개인이 평소 생활 속에서 이제 지속해오던 습관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는다든가 일을 할 때 이제 목을 앞으로 쭉 빼고 구부정하게 앉아서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나쁜 자세 습관이나 이제 혀를 내민다던가 나쁜 혀의 위치를 이렇게 갖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한쪽으로 씹는다던가 입을 벌리고 씹는다던가 하는 그런 나쁜 저작 습관 그리고 손가락을 빠는 습관 등이 나쁜 구강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한 평소 구강호흡을 하고 있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얼굴 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생활 속 습관이 안면 비대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얼굴에만 해당하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자세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까? 이게 안면 비대칭이 전신 불균형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면 비대칭은 틀어진 척추 구조와 안면골, 특히 이제 상부 경추하고 하악과의 상대적인 위치의 균형이 깨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후천적 비대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을 가진 사람들은 거북목이나 일자목, 그리고 척추 측만증, 골반 불균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자세 습관과 구강 습관도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 같은 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매우 이제 관계가 깊은데요. 네. 안면 비대칭 환자분들 중에 턱관절 장애를 동반한 환자분들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이유는 하악은 안면골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뼈이며 그래서 변화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악은 네. 축두골과 이제 인접해 있는데 이 인접해 있는 부위를 축두 하악 관절, 즉 이제 턱관절이라고 합니다. 네네. 하악골의 이제 틀어지는 그런 자극이 축두골로 이어지고 전체적인 안면 구조, 안면골이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안면 비대칭입니다.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 또 어떤 요즘에는 남녀 불구하고 과도한 좀 다이어트를 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큰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도 안면 비대칭이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 같은 부분들은 안면 비대칭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임신과 출산 과정에 골반의 틀어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는 척추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개 안면골의 틀어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이어트 과정에 하게 되는 반복적인 그런 행동 패턴들, 즉 한쪽 근육만을 과도하게 쓰는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던가 근육 피로도가 올라가는 식습관, 그런 이제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이 변형됐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를 누가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안면 비대칭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양쪽 눈썹 위치와 그리고 눈 위치나 이제 모양이 다르다던가 코가 휘어져 있거나 양쪽 콧구멍의 크기가 다르거나 양쪽 이제 입꼬리 위치가 달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웃을 때 썩소로 보인다던가 그리고 양쪽의 이제 강대 크기나 양쪽 턱 사이즈가 차이 나는 경우 이제 본인의 이목구비 모양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스스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을 때 본인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시는 사진사분이 고개를 계속 돌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얼굴 위치가 몸의 중심선에서 한쪽으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면은 일단 비대칭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네. 지금 뭐 거울 한번 쳐다보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한번 좌우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사실 이 어떤 검사를 통해서 비대칭 정도를 판단하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사진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네. 이 사진 평가에서는 몸에 대한 이제 얼굴의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좌우 이목구비의 위치 변화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활용되며 그리고 이제 또한 모르페우스라고 하는 그런 3D 기계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얼굴이 이제 입체적이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변이를 2D 사진으로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자세 측정기나 조갑 측정기를 통해서 골반의 변이와 그리고 척추의 변이를 파악을 해서 이를 이제 교정해서 이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안면 이제 비대칭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얼굴 변형 자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곳이 한의학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의사 오셨다길래 좀 놀랐거든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이나 이제 양악 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요법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안면 비대칭이 뼈 길이나 뼈 크기 차이로만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안면 비대칭은 경추부터 골반으로 이어지는 척추 구조물과 매우 이제 관련이 깊고
위치가 이제 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길이나 넓이가 차이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제 여러 조각의 안면 뼈들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진행되는 경우가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는 대다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런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보존적이고 가역적이며 안전한 그런 한의학적인 시술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사실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지. 어떤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볼까요? 안면 비대칭은 현재는 증상이 이제 경미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안면 비대칭은 단순히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진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하셨을 때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치료받지는 않으시더라도 비대칭을 만드는 생활 속에 이제 이런 습관들을 교정해서 이를 빨리 되돌리고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면 비대칭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면 비대칭 교정 방법은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안면골의 이제 틀어짐은 전골 추나 치료인 크레니얼 오스테오패시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을 활용을 해서 정상적인 2개 리듬을 회복해 이제 2개 안면골의 위치를 바로잡아주고 있고요. 좌우의 근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교정침하고 교정 매선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정침은 너무 이제 과도하게 긴장이 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교정 매선은 이제 약화돼 있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안면 비대칭은 턱 관절의 좌우 편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경추 교정 그리고 좌우 편차를 교정하는 FCST 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부 연부 조직의 편차는 매선침과 그리고 윤곽약침, 볼륨 약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골반 교정, 척추 교정, 그리고 자세 체형 교정, 습관 교정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 자체를 좀 맞춰주신다고 네, 생각을 하면 맞아요. 되겠군요. 사실 이런 궁금증이 좀 이렇습니다. 아니, 방법이 이렇게 많은 걸 지금에서야 알았고 수술 없이 어떻게 얼굴 변형을 고치지? 그 원리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이제 수술 없이 안면 비대칭이 교정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안면 비대칭이 뼈의 크기 차이로 발생하는 골격형 비대칭이 아니라 2개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안면골의 위치 틀어짐이 발생하는 후천적인 비대칭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의 경우 정상적인 안면골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근육 길이를 교정을 하고 정상적인 2개 리듬을 회복해 안면 2개 골이 이제 재정렬될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을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비대칭은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교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도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이제 신경 손상이나 아니면 이제 외상으로 인해 안면골 이제 특정 안면골의 성장 부진이 원인이 되는 비대칭, 그리고 심한 뼈 길이나 뼈 크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대칭이나, 그리고 심각한 이제 부정교합, 치아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클래스 3라고 하는 주걱턱을 가진 환자분들은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정도, 그리고 방향성 등 개인의 니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외형을 변한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한의학적인 안면 비대칭을 교정은 이제 뼈를 깎거나 길이를 바꾸거나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굴뼈를 깎는다거나 어떠한 보형물을 넣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면 비대칭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 말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다른 장점이 더 있을까요? 비수술적으로 이제 안면 비대칭을 교정을 하는 거는 뼈를 깎거나 교합을 바꾸는 치료는 아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가정이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보다 이제 안전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이에 그치지 않고 치아 교정을 하거나 안면 윤곽술을 앞두고 있더라도 그걸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보다 이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또 이제 편하고 건강해지는 결과를 만드는 이런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재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교정 후에도 비대칭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얼마나 바꿔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느냐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네.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면 비대칭이 교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리를 꼬는 습관이 지속되거나 한쪽으로 이제 음식을 자꾸 씹으려고 하고 하는 습관들을 이런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자극이 또 누적되고 해서 두개골의 변형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후에는 환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안면 비대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만 씹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볼펜이나 연필을 씹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등 이렇게 좌우의 근육을 불균형하게 쓰는 습관을 없애는 것, 그리고 또 구강 내 혀의 위치를 바른 위치에 두고 코로 숨을 쉬려고 하는 습관들을 이제 만들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인 얼굴 변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신정민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